네, 오늘도 개장 전 국내외 중요한 소식들을 모두 다 모아봤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종목까지 연결해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모닝 스탠바이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. 상무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미국 증시는 어쨌든 하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제 그런 가운데 국채 금리가 좀 부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M7 기업이죠. 예, 모두 다 강세 좀 뛰는 움직임이었습니다.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오늘장 체크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수가 오르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고요. 지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. 최근 국내 증시가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. 2800선을 7거래일 만에 다시 넘었지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여기서 더 많이 간다라기보다는 국내 증시 좀 쉬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. 그러니까 이 OX 세모, O 세모 X라고 놓고 보면 사실 세모의 위치에 있습니다.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실 좋은 쪽의 분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이 물음표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근데 미국 증시는 이 세모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이 주식시장 지수 자체는 상승을 했습니다. 다우가 0.1%, 나스닥이 0.8%, S&P가 0.3%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올라간 이유가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아마존 이 특정 이 매그니피센트 센트라 그러죠.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거든요. 하지만 이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국채금리가 우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ISM 제조 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. 물론 이제 50 아래로 나올 거다라는 거는 시장 모두가 좀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. 3개월 연속 50 아래로 나오면서 좀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워낙 시가총액이 최상위에 있는 이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하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2차전지 업체들 좀 상승한 이유들이 있었죠.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2분기 차량 판매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 뭐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이 전기차 업체들도 다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이 은행주들이 배당금을 인상을 한다.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은행주들 강세를 좀 보여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미국 증시 뭐 세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사실은 뭐 또 그렇다고 이 향후에 대한 전망이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그 질 자체는 지수의 상승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었지만 향후를 대비해서는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국제유가가 떨어지지가 않죠. 2%대 강세를 보이면서 WTI가 83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. ISM 제조 PMI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 우려감이 있었는데 국제유가는 올랐죠.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지만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.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다. 그러면 국제유가도 같이 좀 떨어졌을 텐데 이런 모습들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향후에 대한 전망 자체는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팔았고요. 기관은 샀는데 외국인 판 게 633억, 매도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. 기관의 매수 금액도 크지가 않습니다. 542억입니다. 거래 대금도 크지가 않습니다. 오랜만에 10조 원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.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좀 떨어져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꼭 필요한 매매들, 굉장히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매매들 위주로만 매매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거래 대금과 수급 현황으로 좀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, 이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 상승을 했죠. 그러면 저 전기차 업체들 좋았는데 전일 국내 시장 먼저 올랐습니다. 2차 전지가 상승을 했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비롯한 그 외에 2차 전지 업체들 상승을 했고 좀 더 많이 상승한 게 헬스케어, 그중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움이라든지 이런 이 바이오시밀러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, 물론 이제 2차전지 헬스케어가 그동안 계속 나빴다라는 건 아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죠. 근데 전일 같은 경우 시장에서 상당히 좀 단단하게 2차전지와 헬스케어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
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 외에 시장 주도했었던 섹터들은 좀 관망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향후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본다라면 좀 덜 올랐었던 종목들이 좀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이고, 가격적인 매력도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2800선에서 분위기가 향후에 뭐 나쁜 건 아닙니다. 뭐 다시 떨어져서 2700선 아래로 가고 그럴 가능성 매우 좀 낮지만,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선물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근데 금리 인하 9월에 나올 것 같긴 한데 확신을 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지수에 대한 상승은 좀 제한적이면서 이 종목별, 섹터별로 좀 키 맞추기,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력도가 당분간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, 미국 증시는 긍정적이지 못한 상승 마감이었지만 그래도 전망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고, 또 국내에서는 확실한 종목이 공략되면서 못 갔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셨는데요. 그렇다면 이제 이슈로 좀 들어가서 종목까지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게요.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? 네, 하반기에 대한 전망입니다. 3000P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좀 높고, 그리고 그럼 어떤 종목,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? 반도체, 그리고 자동차, 금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. 네, 아무래도 3000P가,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간다는 거에 대한 근거도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, 자동차, 금, 어떠한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? 네, 사실 하반기에 대한 전망, 그러니까 이 연말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대한 전망이 또 나오겠죠. 항상 전망치는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. 전망을 나쁘게 얘기하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전망을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상당히 좀 유명해지죠. 그리고 그 전망이 또 맞았다 그러면 더 유명해지는, 그럴 정도로 좀 희소한 상황이고, 전망치는 사실 대체적으로 좀 좋게 하기 마련이긴 합니다만, 좀 구체적으로 전망을 좀 해보고 이 수급적인 이유, 그리고 근거를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상반기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국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해외 투자가 상당히 좀 쉬워졌죠. 해외 투자가 쉬워지면서 해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, 엔비디아, 테슬라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, 아마존까지 상당히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지만,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5월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.3조 원을 팔았습니다. 이 1월부터 4월까지 잘 샀는데 5월 달에 좀 매도를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, 6월 들어서는 5월에 1조 3천억 팔았는데 6월에서 4조 5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. 굉장히 많이 샀는데요. 이 글로벌 주식형 펀드, 대체적으로 좀 이 인덱스 펀드들이 좀 중심이 된 이 펀드들의 자금 유출입을 살펴봐도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자금이, 압도적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압도적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온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반도체입니다.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반도체거든요. AI 돌풍이 일었고요. 그러면서 HBM 열풍,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슈퍼스타까지 탄생을 했고, 국내에 연결이 되죠. AI, HBM, 엔비디아 갔는데 엔비디아에 납품한 HBM,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만들죠.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대기 1번이 삼성전자죠.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반도체가 좋았는데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용 압도적이죠.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고, 여기에다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, 이 주주가치 제고, 사실은 이 배당이라든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국내 기관 투자자보다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이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서 은행주라든지 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까지 겹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, 외국인들이 국내를 바라봤을 때 상당한 매력도가 안 그래도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여기서 매력도가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됐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환율에 있어서도 원화가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. 이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 부담이 좀 덜해졌습니다. 여기에서 더 약세가 되기에는 가능성이 좀 낮지만, 지금 자체만 놓고 보면 원화도 좀 약세가 된다. 이런 부분들까지 바라보면서 이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이 매수를 했는데, 그런데 그러면은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이 매수가 그럼 끝나가느냐?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.
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상승 탄력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조정받는다? 그럴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. 실적이 워낙 좀 좋고요.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 실적 잘 나오고 있죠.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하반기 주가가 좀 쉴 수는 있어도 최악이 사실 쉬는 정도죠. 이 상승에 대해서 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 배당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적죠.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IT, 반도체, 자동차 이런 부분들 외국인의 순매수는 유지가 되거나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국내 증시 상당히 좀 이 기관 투자자들로만으로는 상승에 제한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, 금융주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있죠. 하반기 대선 관련된 부분들. 지금 국채금리가 급등한 이유가 트럼프 대선 후보의 상당한 약진으로 인해서 그러면 채권 발행이 좀 더 적극적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. 미국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HBM 관련된 SK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인 STI죠. STI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이제 부침은 좀 있습니다. 주가에 대한 등락은 좀 있겠습니다만 2분기부터 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마이크론까지 상당히 가파른 매출 증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.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아무래도 하반기 전망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. 어디입니까? 네,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름 휴가철 앞두고 항공주 그리고 항공에 대한 화물까지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. 네, 그럼 항공주도 대형주도 있고 또 중소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궁금한데요. 내용 전해주시죠. 시장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는 이 투심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.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제는 항공주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전일 같은 경우 최근에 항공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. LCC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. LCC 같은 경우는 항공기 고장, 지연 운행 그러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피크아웃 얘기도 상당히 좀 많았었죠. 그러다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면서 올라갔는데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휴가 시즌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 해운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.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해운주가 급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항공주 같은 경우도 물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.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휴가 시즌에 주목을 받았다. 여객에 대한 운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물동량이 늘어난다. 그러면 화물에 대해서도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1분기는 역대 최대 이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2분기 떨어진 이유가 이젠 2분기는 다시 감익이 됐거든요.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. 이 감익한 이후에 근데 3분기는 또 여름 성수기가 겹치게 되겠죠.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관심주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LCC 중에서 이제는 가장 큰 LCC가 곧 되죠. 진에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가장 큰 LCC가 된다. 물론 LCC가 사실은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이 되는 이 아시아나항공 여기보다는 훨씬 작죠. 그렇지만 최대 LCC가 되면서 상당히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. 그리고 가장 우수한 이 비용과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. 다시 한번 좀 불황이 오더라도 진에어 같은 경우는 LCC 중에서 가장 잘 버틸 수 있다. 그리고 성수기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에어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휴가철과 그리고 관련해서 화물까지도 한번 엮여져 있는 LCC 대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관심주 세 번째 보겠습니다. 어떤 건가요?
네, 삼성 E&A, 전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. 삼성 E&A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, 건설주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건설주들도 상당히 좀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삼성 E&A 같은 경우도 건설주긴 건설주죠. 근데 이 삼성 E&A는 국내보다는 이 해외 쪽에 상당한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중심을 두고 있고 화공 쪽에 있어서의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나온다라는 점, 수주 잔고가 22조 원 이상으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, 그리고 영업이익도 1,800억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, 2분기 추정치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도 금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주주 환원을 유보하는 이유로 두 가지 이유를 좀 들었었는데, 올해는 연말 현금이 순현금이 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면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성 E&A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, 오늘도 모닝 관심주 3가지 공개가 됐습니다.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죠. 자, 첫 번째 관심주는 이제 하반기 전망을 내주시면서 HBM에서 하이닉스, STI까지 갑니다. 자, 매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 꼭 이렇게 말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주 중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자, 휴가철에 대한 모멘텀, 거기에 운임 인상에 대한 반사수혜까지 노려볼 수 있는 LCC, 진에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바꾼 삼성 E&A도 좋게 보셨는데요. 수주량이 높다라는 것, 그리고 긍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도 이 3가지 종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상무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모닝 스탠바이 윤정식 상무였습니다.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